자, 이번에는 이제 이론 구축, theory 빌딩 중에서 과학적 그 연구의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적 연구하는데 어떤 요소들이 필요하고 또 이론 구축하는데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과학적 연구 요소는 요리할 때 레시피와 유사합니다. 자, 어떤 이론의 theory 구성하는 데는 그 개념이나 정의 또는 뭐 변수, 가설, 모형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에서부터 정의, 변수, 가설, 모형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론의 구성 요소인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입니다. 컨셉트. 자, 기초적 개념은 이론의 구축에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또 이론 구축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처음에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어떤 연구나 이론 구축의 시발점, 시작이 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새로운 이론으로 발전시키기 나가기 위해서는 학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언어로 정제하고 묘사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이 좋은 아이디어들이 아이디어로 끝나면은 그거는 어떤 이론을 만들거나 이런 거에 기초가 되지 못해요. 자, 이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아이디어를 학자들이 공유하는 그런 언어로 정제하고 묘사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개념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은 아이디어의 그 참신성에 따라서 쿤 패러다임, 과학적 혁명이라고 하는 토마스 쿤이죠. 쿤이 말하는 패러다임, 그 다음에 일반 이론인 그냥 패러다임, 그 다음에 패러다임 베리에이션, 이거는 이제 패러다임의 변이 또는 명확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패러다임이 있고요. 패러다임은 뭐라고요? 그 동시대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념, 이걸 우리는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팩트가 있습니다. 팩트는 뭐냐면 사실이죠. 사실이에요. 자, 팩트는 자연계에서의 그 객관적인 현상이 바로 팩트예요. 독일어로는 자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팩트가 바로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과학적 연구의 대상. 이 팩트와 대립되는 말은 밸류,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가치 또는 그 당이라고도 하죠. 독일어는 졸렌이라고 하는데 이 사실과 가치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이익이나 또는 인간의 어떤 그 생각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되면은 그게 사실이 가치화 돼 버려요. 이거는 연구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사실 그 자체가 바로 연구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셉트, 개념이 있는데요. 어떤 사실에 대한 생각을 개념이라고 하는데 이 개념은 추상적 개념과 구체적 개념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어떤 대상이나 대상의 특징 또는 특정 현상 등을 약속된 언어로 나타내는 추상적인 표현을 우리는 개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 개념은
추상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자,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요. 이 사랑이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 남녀 간의, 그러니까 이성 간의 사랑도 있고, 뭐 사랑에는 아카페, 뭐 에피투미아, 뭐 여러 가지 그런 사랑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성 간의 사랑은 남녀 간에 느껴지는 야릇하고 미묘한 감정, 뭐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이거는 그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추상적인 개념이 구체적인 개념이 되기 위해서는 그게 뭐가 필요하냐면 시간과 공간이 필요해요. 시간과 공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기온 또는 온도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공기가 차갑거나 뜨거운 느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온도 또는 뭐 대기의 뭐 기온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각각 그 때에 따라서도 다르고 장소에 따라서도 전부 온도가 다 틀려요. 그래서 이게 추상적인 거죠. 자, 기온이 몇 도냐, 온도가 몇 도냐 이게 뭐 어느 어디를 얘기해야 되는 거죠?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시간,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에 온도, 어디에 기온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더욱더 구체적인 그런 개념으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 definition이라고 하는데, 정의는 뭐냐면, 동의가 이루어진 특정 개념에 대한 명확한 진술을 말하는데, 이거는, 개념을 명확화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의, justice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그 용어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정의에는 또 두 가지가 있는데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가 있습니다. 개념적 정의는 추상적이고 언어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또 사전에 동의된 개념을 이용하는 그런 진술을 우리는 개념적 정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개념적 정의는 상당히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는 연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정의를 새롭게 내리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데 이 개념적 정의를 실제로 관찰 가능한 현상과 연결을 해서 구체화시킨 진술을 조작적 정의라고 합니다. 이건 개념의 측정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요즘 이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굉장히 높죠. 특히 중학생, 그 중에 이제 여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이게 이제 안 되겠죠. 왜냐면 아이들의 건강도 그렇고 또 그 아이들이 다음에 이제 자라나서 성인이 되고 또 이제 뭐 임신하고 출산을 하거나 제2세를 갖게 됐을 때 그 2세에게도 나쁜 건강에 나쁜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은데요. 청소년이 과연 뭐냐면 청소년은 개념이에요. 개념적 정의, 추상적인 거예요. 청소년이 뭔지 우리가 알긴 알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면 청소년한테 물어봐야 돼요. 근데 청소년이 누군지를 정확히 구체적으로 정의를 하지 않으면 잘못 또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학자들에 따라서 또는 각 법이나 또 이런 데서 찾아봐서 어떻게 청소년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서 그것 중에서 가장 그 공통적인 그런 그
분모를 찾아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청소년은 만 12세에서 만 20세다. 뭐 이렇게 또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서 조사를 해야지 청소년들의 제대로 된 생각을 우리가 파악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적 정의를 어떤 구체적인 그런 진술로 조작적 정의를 함으로써 측정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측정이 가능해져요. 자, 그 다음에 개념적 틀이 있는데요. 개념적 틀은 뭐냐면 기존 연구의 흐름을 파악하고 또 새로운 가설 도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이것은 도표나 또는 그림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상에 관련된 개념들 간의 그 관계를 체계적으로 도형화해 놓은 것을 개념적 틀, 컨셉추럴 프레임워크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그래서 도표라든지 또는 등식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그림이라든지 이런 추상적인 형태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념적 개념적 틀은 구성 요소와 그들 간의 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직무 만족도와 관련된 그런 개념들이 뭐냐면 성취 동기 또는 과업 관련 자아 존중, 언어 지능 또는 업무 성과 이런 것들이 이제 직무 만족도에 관련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X, I, Y라고 밑에 표시되어 있는데 이건 아직 우리가 공부는 안 했지만 X는 독립변수를 말합니다.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성취 동기, 과업 관련 자아 존중, 언어 지능 이런 것들이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Y는 그 결과를 말합니다. 결과, 직무 만족도에 대한 결과. 그러니까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게 Y고 이게 종속 변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취 동기나 언어 지능은 직접적으로 원인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과업 관련 자아 존중은 업무 성과와 관련이 있고 업무 성과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직무 만족도에. 따라서 중간에 하나의 개념이 끼어들어 있죠. 이걸 업무 성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입 변수라고 합니다. 매개 변수라고 하는데 intervening variable이라고 중간에 끼어들었다는 거죠.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에 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개입되어 있는 변수, 개입 변수 또는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개념들 간의 관계를 하나의 도표화해 놓은 것, 도형화해 놓은 것을 개념적 틀이라고 말을 합니다.